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드디어 이제 주 후반으로 들어섰습니다. 주 후반 들어서면서 좀 더 기대감이 좀 커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 해보실 수도 있겠는데, 전일 증시가 너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약간은 좀, 한 템포 쉬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하겠습니다. 한 2, 3일 오를 거 그냥 하루 만에 다 올려버렸기 때문에요. 코스닥이 4.5% 올랐다라면 한 2, 3일이 아니라 3, 4일, 네.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올라도 4.5% 오르기 힘든데, 이제 한 방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계속 긴장이 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 풀어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살짝 쉬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16이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0.11입니다. 그래서 크게 하락했다 이런 모습은 아니고 그냥 혼조? 네, 그냥 좀 지켜보자 이런 형태의 느낌.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다가 재수없게 마이너스로 넘어갔을 때 마무리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장중 내용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하락 출발을 일단은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또 더 떨어지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다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나스닥이든 다우지수든 마지막에 끌어올려진 것이 굉장히 급하게 급반등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장 초반부터 중후반까지는 계속적으로 좋지 않다가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시장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가 뭔가 이제 FOMC에 대한 발표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았다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됐는데, 자, 그 내용들 같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의사록을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무려 73차례, 73번이나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즉, 인플레이션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물가 상승률이 기대한 만큼 내려가지 않는다라면 현재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책적 완화를 제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이게 다수결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높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계속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되는 거고, 물가가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이거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더 빠르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예정을 했었던 그 상황을 생각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는 것이 맞는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긴축에 대한 걱정들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0.5% 인상을 한다. 또는 남아있는 7번을, 모든 회의에서 다 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은 우리가 3월부터 할 거라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반영도 됐고 예측도 좀 했었던 상황인데,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양적 긴축이었거든요. 즉, 그래서 3월 달에 긴축을 같이 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시장에 굉장히 좀 공포심을 만들어냈었던 모습이었는데, 긴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금리 인상을 조금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어떤 다수결 의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는 여전히 저 뒤쪽에 밀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0.5% 금리 인상이나 또 연 7회 금리 인상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발언이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죠. 대체로 의견이 매파적이긴 한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덜 매파적, 그냥 어느 정도 비둘기적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데 라는 형태의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긴장 관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이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침공할 생각이 없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방 국가들을 약간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훈련이 끝났다고 발표를 했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기들에게는 위성과 첩보기관의 다른 정보를 확인해서 그것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러시아의 이런 그 침공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의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러시아에서 서방 언론들에게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일자를 좀 제발 좀 알려달라. 나 휴가 좀 가고 싶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해드렸던 말이랑 똑같죠.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에게 우리 언제 침공해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좀 됐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이 정도까지 하고 나왔다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문제가 커지겠죠. 자, 러시아가 지금 침공할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노선을 바꿔 탄 것 같아요. 서방 국가들을 엿먹이고 뭔가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꾀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그 시장에서 나쁜 놈들이 그 바이든하고 보리스 영국 총리가 된 거잖아요. 걔네들이 막 그냥 전쟁 일어난다 설레발 치는 바람에 다들 그냥 뭐 난리가 난 상태인데, 걔네들 보고 직접 얘기하죠. 니들 사과해라. 네. 사과해라. 우크라이나 국민들, 러시아 이런 데다가 사과해라. 니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뭐 속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이번에 머리를 조금 많이 쓴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느낌이기도 하겠습니다. 실제로 16일날 침공을 하려고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훈련을 핑계로 딱 빠져나오는 모습들이 어쩌면 진짜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네, 우리는 결론만 주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경제지표도 하나 살펴볼게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게 나왔네요. 전망치가 2.0% 증가였는데 3.8%나 증가했습니다. 소매 판매가요. 그러니까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이게 이 소매 판매가 12월 달에는 2.5% 감소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3.8%나 증가했다.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상당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휘발유,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3.3%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고용시장의 개선, 그 다음에 임금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원인이었고, 미국인들이 자동차, 가구 이러한 상품들을 많이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와 가구 등을 사들였다면 이제 내구재 쪽에도 뭔가 여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구재 주문이 또 증가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 경기가 또 좋아지고 있다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뭐 술집이라든지 카페 이런 쪽에서는 약간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이 있었다. 판매가 좀 줄었다 등등의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생필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판매에 대해서는 크게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소매 판매는 늘어났다는 것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쪽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인 호재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고요. 그리고 의사록이라든지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등등등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었던 내용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어가는 느낌들이죠. 이게 다음 달 FOMC까지는 충분히 시장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까지도 특별한 경제지표나 상황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 돌발적인 어떤 악재가 나타난다는 그런 가정이 없다라면 그냥 분위기는 좋을 것 같아요. 뭐 코로나 상황도 엔데믹으로 갈 것이다, 조만간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씩 더 시장에게는 좋은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는 그런 봄날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도주들 잘 데리고 가셔야 되겠죠. 두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이제 뭐 향후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무엇이냐라는 부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주목하시는 분들 많이들 계시죠. 뭐 저 역시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봄이 올 것이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얘네들이 이제 올라가야 한다. 네, 앞으로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반도체 시장이 예상보다 더 빨리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관련주에게 빠른 봄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는 74,800원, 하이닉스는 135,000원이네요. 하이닉스는 지금 많이 올랐네요. 이게 10만원 정도의 우리가 저점권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었는데, 물론 뭐 시간은 지금 한 3,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죠. 근데 그 정도 지났지만은 그래도 지금
더 지났나요? 한 4, 5개월? 네, 그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30%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30% 넘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종목들 이렇게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면은, 플러스가 나오고 있을 때, 시장은 마이너스지만 나는 플러스야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주도주적인 역할을 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겠느냐, 그 부분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낫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어제 마감 시험에서 설명 잠깐 드렸지만,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수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음모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선물 쪽에서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현물 시장을 흔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 삼성전자 하나만 그냥 갖다 때려버리게 되면 이 원하는 대로 주가가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고 팔고 하면서 이 지수를 조정하는, 그러니까 이 지수 산정 방식, 가중 평균 방식인 이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긴 한데, 지금 어쨌든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이 선물 시장을 위해서 현물 시장을 때리고 막 흔들어가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웩도독 장세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딱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매매를 들어가실 때는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시거나 소량을 가지고서 느긋하게 들어가시는 게 맞는 거고, SK하이닉스는 조금 거기에 비해서는 자유롭죠. 그래서 이제 상승률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거나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오거나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아무래도 이제 뭐 묶여있는 게 적다라면 훨씬 더 잘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결혼한 사람, 이게 유부남과 유부녀, 그런 사람들보다 처녀 총각이 훨씬 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다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볼 건데, 지금 업계에서는 하반기부터 반도체 메모리 가격 상승 전환에, 뭐 이렇게 말이 어렵게 나왔니?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뭐 다 띄어서 쓰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은 어쨌든 돈을 잘 벌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질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공급 과잉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은 올 연초를 지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이제 뭐 이 고객들의 그런 어떤 구매 욕구 이런 것들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확대,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공급업체들의 신규 증설 계획을 오히려 대폭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공급보다 수요가 더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가격 상승이 이런 부분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부품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반도체 장비의 어떤 그런 그 리드 타임이 1년 수준까지 길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타나면서 반도체 붐이 더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그런 실적 증가 속도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은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당연하겠습니까? 라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원래 기본적이죠. 좋아지면 산다. 이게 기본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고민할 게 있어요.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격, 시장의 변화에 이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하이닉스는 조금 자유롭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좋아하거나 무거운 종목들은 쉽게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초 같은 경우, 즉 1년 전, 오늘 정도 되겠죠. 1년 전 요즘 같은데 얼마나 인기를 많이 끌고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물량이 아직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무거워져 있는 종목들은요, 완전히 다이어트 될 때까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저점권이다라는 인식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부터 너무 막 올라가가지고 빠른 속도로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되면은요, 이게 매수하고 나서 앞으로 주도주가 됩니다. 앞으로 좋아집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냥 그걸 바로 그냥 반영시켜가지고 저 위쪽까지 그냥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즉,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려면 앞으로 이제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으시고, 시장이 또 반등을 많이 해줘야지 돼요. 시장이 올라갈 때 그런 상황에서 걔네들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견인차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하기
하기까지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매수를 하시는 건 괜찮아요. 매수하시면 괜찮은데 소량 가지고서 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은 거지, 한꺼번에 실어놓고 이제부터 주도주야 바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차오고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봄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딱 그런 거죠. 위쪽에는 얼음이 얼어있고 밑으로 물살이 막 흘러가는 그런 형태.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는 물이 차갑고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봄이 왔다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꽃 피는 시절, 그 다음에 여름철까지 또는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 느긋하게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쁜 얘기는 아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나쁜 얘기 한번 해볼까요? 게임주. 자, 이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째인데, 작년 대비 주가가 반토막 났다.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인가? 이거 제목 자체가 잘못된 거 아시죠? 작년 대비 주가 반토막 났기 때문에 저점 매수 기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이제부터는 방금 전에 그 두 번째 이야기처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봄이 오나 실적도 개선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반도체 업황 개선에 뭐 봄이 오나 뭐 등등등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작년 대비 주가가 반토막 났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저점 매수 기회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지금 어제 같은 경우 게임 업종이 상승세를 좀 크게 보였어요. 뭐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 이런 것들이 10% 이상 상승했었던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뭐 펄어비스나 카카오 게임즈, 시총 상위에 있었던 게임주들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근데 이 종목군들이 어제 반짝 잠깐 올랐다고 해가지고 뭐 연속성을 띄고서 막 올라간다. 또 오늘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오늘도 올라간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틀 올랐으니까 신난다. 이제부터 반등이다. 이제 저점이다. 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겠죠. 지금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NC소프트, 특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또 실적도 안 좋게 나갔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말 그 최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죠. NC소프트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 이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뭐 반토막 이상씩은 다들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입니다. 이제 좀 사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형태의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보면은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실적 개선 요인과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 그 다음에 뭐 위메이드나 뭐 이런 것들처럼 뭐 NFT 관련한 그런 부분들 해서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사업 진출을 모색 중에 있기 때문에 좋다. 뭐 관련한 종목도 다 괜찮다. 뭐 올라간다. 뭐 등등등 얘기들을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많이들 떨어지고 있잖아요. 더 많이들 떨어지고 있고 실적 개선에 대한 그 어떤 요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살펴보세요. 지금 어닝 쇼크가 나온 상태예요. 그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어닝 쇼크 아니겠습니까? 저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비용들이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또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죠. 성과급 지급 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또 되고 있잖아요. 주가가 더 크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건 뭐예요?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것은 실적이 나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쨌든 회복될 건 알고 있겠죠? 네, 회복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는 거죠. 즉,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꽈당 넘어져가지고 무릎팍이 까졌어요. 와, 엄청나게 아파요. 지금 엄청나게 아파.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얘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 네가 여기서 다쳤으니, 이제는, 더 큰 상처가 나지 않을 것이니, 이제부터는 앞만 보고 걸어가거라. 걱정 마라. 다 나선 것과 다름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왜냐면 넘어져서 꽈당 했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나 이런 거 찍어보니까, 뭐, 골절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염증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연골로 다쳤다든지, 이렇게 더 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기 안정화가 되었어요, 라는 느낌이 딱 들었을 때가,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면 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지. 지금 꽈당 넘어져서 엄청나게 아프니까 자 넘어졌으니까 이제 일어날 일만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항상 그 넘어지고 나서 뭘 해야 된다고요? 저점을 잡았는지, 이제는 진짜 얘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진짜 쪽팔려서 못 일어나는 건지 아파서 못 일어나는 건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단순하게 작년 시점 대비해서 절반 반토막 났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이제 앞으로 실적이 이제 또 나빴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주식에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바닥을 잡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바닥을 잡고 나서도 상승할 때 연속적으로 상승을 만들면서 추세가 어느 정도 형성되기 시작할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가격이 반토막 났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넌센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그냥 지금 당장 실적이 나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좋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고요.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 그럼 그런 것들은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현재 저점 바닥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고 잠깐 반등 한번 해준 거 가지고 여기서 저점 매수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저점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직은 날카롭게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게임주뿐만 아니라 코스닥 쪽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조심하셔야 되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나 SDI나 등등등 이런 종목들 거의 대부분 다 마찬가지니까 그런 식으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사람들이 인기 있게 이야기하고 또 내가 나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 날을 세우는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체크해 놓고 적어놔. 이게 얘네들 얘기할 때 날을 세웠음. 뭔가 이제 엄청나게 반발성 이야기들을 많이 함. 사람들이 흥분하였음. 그러면 걔네들은 거의 대부분 아직까지는 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상투이거나 아니면은 아직 반등이 멀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지 같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반등에 가까운 종목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은 약간 변수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체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상황들 계속 이어갈 거 생각되니까 느긋하게 보시고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도 흐름 다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